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와 뭐 반도체 그리고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속보가 전해졌어요.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실형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재용은 지난번에 이제 1년가량 구속이 됐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거 제외하고 남은 개월 수를 채워서 형기를 채워야 되고 복역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이후에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기업의 수장이기 때문에 뭐 특별 사명 같은 게 있을지 뭐 그거는 이후에 모를 일이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채워야 됩니다. 진짜로.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해줄 건 없고요. 아무래도 현재 문재인 정권의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그래도 살려주지 않을까 예상도 조금 되긴 했는데 어떻게 실형을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시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아랫꼬리를 달고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림목이 생겼다가 단발성이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있었고 저 지인들한테도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 거고요. 일단 시장 자체에 반영되는 거는 단발성. 삼성전자에도 단발성 이슈이긴 합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시총 비중이 현재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24%에서 좀 미달되네요. 뭐 그냥 많이 잡아서 25 또는 20이라고 잡았을 때 삼성전자가 4% 5% 움직이면은 지수가 1%가 움직입니다. 위아래든 위든 아래든. 그런 데에서 지수 영향은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대기업만이 아닌 그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수장이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영향을 받은 건데 뭐 이런 부분은 단발성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보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한번 축 내려왔다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빌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그 기대로 인해서 쭉 가파른 상승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그 비싼 자리에서 10만 원을 목전에 앞두고 급등까지 캔들이 두 개 나온 뒤에 윗꼬리를 달고 쉬어가고 있었어요. 시장 자체 삼성전자도 그렇고 쉬어가고 개인 순매수 수급을 보자면은 개인 순매수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근데 외인과 기관의 이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쉬어가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슈까지 나오고 그런 불확실성으로 시가 또 조정 장 자체 그리고 삼성전자도 조정으로 출발을 했고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팔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일단 답변을 한 거는 그래도 이재용이 이제 구속이 된다고 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변하거나 뭐 삼성전자 또는 뭐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뭔가 타격을 받을까요? 이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재용이 없으면 안 굴러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나온 단발성 하락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보면 외국인에서는 특히 서양권에서는 이 오너 리스크를 되게 안 좋게 봐요. 이로 인해서 혹여나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받쳐주지 못한다. 계속 매도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추가로.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본질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에 이재용 구속으로 인해서 변경이 될 건 없거든요. 하지만 오너리스크라는 명목으로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계속 개인만 사는데 기관은 팔고 외인은 팔고 하는 데서 개인이 강력하게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개인 손절 물량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상승을 저해하고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인해서 이게 명분이 나온 거죠. 안 그래도 지수 그리고 초대형주 삼성전자가 고가를 치고 있는데 이런 오너리스크로 인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단발성, 그러니까 대기업은 뭐 이재용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안 굴러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뭔가 틀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단발성이에요. 근데 주가 자체가 단발적인 하락이고 다시 이걸 찾아서 급등한다라고 기대하기엔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그만큼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또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공매도가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면 개인이 어마무시하게 샀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인 기관에서 공매도를 쳐버리면은 가장 그 공매도가 많이 나올 게 삼성전자니까. 이거는 뭐 개인이 동학개미라고 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순매수가 개인이 압도를 하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고가에서 명분으로 내려버리게 된다면, 근데 이 추세를 빨리 돌리지 못하고 쭉 내려가면서 외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매도가 오너리스크로 인해 나온다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좀 그렇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의 오너가 정치인한테 돈 먹였다고, 이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실형을 받았다는 게 최종적으로 받아서 복역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국가적인 망신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삼성전자에서 전달할 내용은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물리면서 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왔어요. 그 온 상태에서 단발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발적인 하락. 여기서 지금 뭐 오너리스크 얘기도 하고 단발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도 몰라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반반 가지고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베팅? 여기서 베팅? 우스갯소리로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박세로이 매매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세로이가 누구냐면 웹툰의 그 이태원 클라스 웹툰의 주인공입니다.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장가라는, 뭐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뭐 오뚜기나 CJ 같은 그런 큰 기업의 이제 높은 직위, 이 기업이 저기 동네 장사할 때부터 같이 회장이랑 해서 이 대기업으로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이 장가 회장의 아들을 때려서 이제 아빠가 이제 잘리게 됩니다. 나가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박세로이, 지금 이 얘기를 조금 잠깐만 할게요. 네. 박세로의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고 계시는데 동네니까 얘 아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가 쳐서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박세로이가 여기를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장가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스갯소리로 박세로이 매법이라고 해서 오너리스크, 이 작중에서 장가에서 어떤 내용이었지? 뭐 좀 오너의 부도덕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잠깐 휘청였을 때가 있는데 그때 박세로이가 억 단위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차익을 많이 챙기고 대주주로 올라서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오너리스크 그 얘기를 하면서 현재 삼성과 비교를 해서 지금 뭐 삼성 몰빵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에서는 다르죠. 그리고 자리 자체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만큼만 나왔을 때 오너리스크로 뭐 이렇게 나와서 코로나 저가에서 살짝 이 전체 상승 올라온 부분, 그 이후에 그냥 하단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당연히 해도 됩니다. 몰빵해도 되고 오너리스크 무시하고 매수해도 돼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 중에 오너리스크라고 해서 전망, 기업이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의 본질 자체는 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리는 그 기대감으로 많이 치고 올라왔고 개인들이 여기서 미친듯이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하락을 줄 만한 명분이 나온 상태라서 오너리스크를 무시하고 그냥 사버릴 그런 내용이, 그런 매매법이 사실 추천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결론적으로 제가 지인의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답변을 한 내용도 수익권이니까 물론 내용 자체는 단발성인데 이게 오히려 고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조정을 조금 더 격하게 거칠 수 있으니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오너리스크 지나가고 대형주 조정 지나가고 다시 조금 버텨주다가 상승을 하는, 외인이 들어와 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이 될 때 다시 수익을 기대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대형주는 수급이 중요해요. 제가 중소형주 매매할 때 수급 얘기 잘 안 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수급이 변동이 있을 때는 전달하기도 하지만 잘 안 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수급 확인해야죠. 개인이 동학개미라고 해서 미친듯이 뛰어 올릴 때는 물론 지금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충분히 못 오른 구간에서 막 올라타면서 올릴 때와 그만큼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단기 고가까지 나오고 쉬어가는 중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개인이 그냥 어차피 개인만 동학개미니까 올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건 좀 착오입니다. 착각이에요. 계속 가려면 외인도 들어와야 되고 기관도 다시 들어와야 돼요. 개인만 사서는 안 되고, 혹여나 만약에 공매도가 정말로 3월에 다시 진행이 된다, 공매도까지 출연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 적금권은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실히 뭐가 나온 게 없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그 물량을 공매도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서 사서 갚는 거예요.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서 갚으면 3만원, 그러니까 이걸로 비교할까요? 9만원에 팔았는데 7만원에 사면 2만원의 차익이 남죠.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공매도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개인이 여기서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매도에게 물량을 빌려주는,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열어둬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면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열어둔다. 열어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끝장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근데 무시하고 또 개인이 미친듯이 사서 버틴다, 버텨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포기하고 쇼커버링이 다시 사주는 거예요. 매수해서 결국에는 개인이 이겨서 승리한다. 그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이런 자리에서 오너리스크가 나왔을 때 굳이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삼성전자니까, 그냥 지금은 삼성전자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뒤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뒤를 안 보고 매매를 했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번 하향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돌리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이거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나마 2018년 무역전쟁 이슈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여기에 10월에 저가 찍고 왜 1월에 저가도 찍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도 그 저가를 찍고 나서 1년을 하향세를 보이고 또 1년은 횡보를 하고 막판에 한번 올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그거 다 뱉고, 그리고 나서 나온
이 구간에서는 뭐 유동성이니 뭐니 지수가 상승할 때 개인의 그런 매수세가 몰리지 않으면서 쏠리지 않으면서 또 그만한 상승을 보이지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나왔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 오너리스크 단발성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인한테 아까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도 절반 정도만 줄여놔 보고 그리고 나서 오너리스크가 진짜로 그냥 단발성으로 원래처럼 단발성으로 끝나고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조정을 한 번 더 격하게 주고 나서 그리고 돌리느냐 또는 좀 또 쉬어가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느냐 이런 걸 확인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전달을 하고 싶은 제 견해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뭐 지지저항은 어렵게 잡을 것도 없어요. 이게 저항을 받으면서 쉬어가던 이런 구간들이 하나의 저항들이 지지가 됩니다. 다시 이런 구간들이 다시 이런 구간들 이렇게 시가로 해서 잡아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저항 그리고 시가 띄우고 죽었던 요 저항 이렇게 잡고 위에서는 또 여기서 저항 받고 지지가 되던 이렇게 요 밴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요거와 하나 더 여기서 다시 이 단기 급등 나오기 전에 요런 자리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지지는 뭐 단발성으로 요거 이탈했다 다시 올라와 준 건데 이런 식으로 지지를 잡을 수는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단순히 지지 저항만 가지고 매매를 할 건 아니라서 단순히 이거는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이평선도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 맞물리죠. 이평선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가 되고요. 보조 지표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오너리스크 이후에 좀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지금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조정을 더 깊게 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공매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너리스크가 나오고 고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챙겨주고 절반을 그러니까 다 팔기엔 사실 아쉽잖아요. 단가가 좋으면 다 팔기에 아쉬워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크게 주지 않고 다시 살아나면은 다시 매수할 때 내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지금 시점이 조금 불안정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해주고 나머지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와 이평선과 지지선을 보면서 관찰을 해주면 괜찮겠다 정도로 삼성전자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삼성전자가 그냥 이런 오너리스크 없이 다른 그냥 고가로 인한 쉬어가는 조정을 받을 때는 얘네로 인해서 이 자금의 쏠림 개인 자금이 막 미친듯이 쏠려있는 이게 이제 흩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소형주들의 오히려 괜찮은 이슈라고 했는데 뭐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따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 같이 그냥 조정을 받는 거고 삼성전자 자체가 이렇게 쉬어가게 된다면 중소형주의 그 현금이 흩뿌려져서 돌아버리는 그런 흐름 자체는 동일 관점으로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성전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